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내일장에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매니저님? 일단 지난 연초에 지수를 많이 끌어당겼던 이슈인 그 애플카 문제와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빠졌고요. 조금 거품이 들어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큰 그림에서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경기 관련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올라오는 그런 트렌드는 글로벌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추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테마성으로 좀 올라와서 과하게 올라왔던 애들은 좀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수주들 중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유통, 게임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코스피의 오늘 이 조선이라든지 또는 그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기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과 함께 보시면 시장의 경기 회복으로 향해 가는 그런 경기 흐름 속에서 실적장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그 현대차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 자체는 나름 견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 지수 상황이 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좀 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인 어떤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연휴를 앞둔 그런 일부 매도였다고 보고요. 연휴가 지나면 다시 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는 중립 정도 수준까지는 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수가 오를 만큼 좀 오른 상태 속에서의 지금 그 조정이기 때문에 이 장은 그냥 멈추어 서 있는 정도의 장세로 봐야지 하락 전환을 하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기 상승 흐름 중에서 시세가 주가가 이제 경기를 너무 많이 앞서가다 보니까 나타났던 어떤 이격을 또는 그 다이버전스를 조금 해소하는 과정의 기간 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 중에 좀 그 제자리에 머무는 과정이지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현상은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9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지 10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1위에 전기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기아차의 협업에 대한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러한 소식에 전기차 테마가 1위를 차지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또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대형주가 있었죠. 게임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해상풍력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감 속에 그린 뉴딜 테마 전거래일과 연이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4위 오늘 항공주 강세 흐름 보였죠. 코로나19는 오늘도 또 한 번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6위에는 신약 임상이고요. 7위에는 조선주 계속해서 호황을 보이고 있죠. 8위에는 창업투자가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9위에는 운송물류, 10위에는 실적 호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은 어땠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 기아차가 깊은 하락폭 연출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4%대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NC소프트는 반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6.35% 상승했습니다. 증권사들의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CS윈드 오늘 5%대 상승하면서 그린 뉴딜 테마 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대한항공 4%대 상승했고요. 현대바이오, 박셀바이오 오늘 둘 다 오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HMM 2%대 상승 보여줬고요. 대성창투 오늘 또 넷플릭스 관련해서 호재 작용하면서 상한가 안착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동방 4%대 한국가구 오늘 호실적 나와주면서 17%대나 급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오늘 10개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강한 파란불을 켜고 있는 기아차입니다.
공시를 통해서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악재를 주가에 반영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악재를 맞았는데 뭐 스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자율주행차 개발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아차의 그 협업 문제는 뭐 계속 논의는 계속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자동차 부품 또는 자동차 회사들하고의 그 소위 뭐 시장 흐름이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그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다방면으로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나온 내용이 이제 그 협력에 대한 뭐 논의를 중단했다기보다도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뭐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픽스된 그런 그 딜던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또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생산 시점이 2024년 내지는 5년이라고 보면 올해는 뭐 내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스마트폰의 성장이 한계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스마트폰은 이제 성장의 한계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애플은 반드시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그 상대가 뭐 반드시 현대차나 기아차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뭐 중간중간에 말 바뀌는 모습은 나오게 될 거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경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은 수요 증가와 생산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실적 호전의 그런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딱 느낌은 뭐냐면 지난 그 9, 10월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LG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LG화학이 이제 분할 이슈를 가지고 당시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이게 한 달 내내 LG화학이 분할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 주도 못 받기 때문에 이거 뭐 왜 들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그 지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시점에서 개인들 매도와 기관 매도를 외국인이 다 받아가서 당시 가격이 60만 원대였는데 지금 100만 원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정도 전후의 어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또 현대자동차나 이 기아차 같은 경우도 경기 호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 언저리는 한 번 정도는 테스트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치 여기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 LG화학이라는 이 좋은 블루칩의 경우에도 저점을 만드는데 이 한 달 정도 저는 횡보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음선이 급하게 떨어질 때는 덤비지 말고 충분히 자리가 잡힌 타이밍에서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따라 뭐 기아차 앞으로 뭐 탄탄하게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좀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이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4위를 차지한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죠. 코로나 효과로 오히려 화물 수송 물량이 3년 만에 반등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고 경기 관련주이고요. 지금 글로벌 항공사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이 사람들이 타는 여객 운송에 필요하면 이제 의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과감하게 의자를 뜯어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한국에서 백신이라든지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의료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수송하거나 또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그런 물품이나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운송하면서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유일하게 지금 항공사 중에 전 세계 항공사들이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회사가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똑같은 코로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전력 차원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흑자를 냈다라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흑자를 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라서 이 대한항공은 뭐 또 거기다가 아시아나까지 이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독과점적인 그런 위치, 그 다음에 또 다 해외 부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과거에 해온 대한항공 같지 않은 과감한 그런 의사결정이 이 위기를 잘 벗어나서 오히려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대한항공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고 투자하는 모습을 통해서 대한항공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오랜만에 짚어봅니다. HM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주 상승이 조금 눈에 띄었죠. 해운 호황과 함께 최근 MSCI의 신규 편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이 종목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예, 아마 뭐 정고점 언저리는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워낙 실적이 탄탄하고요. 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화물 운송, 운임 지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되 정고점 이상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까지는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비춰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오늘 상한가 안착한 대성창투입니다. 영화 승리호 흥행을 통해서 또 그 투자사인 대성창투가 주목받았습니다. 이틀 만에 29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호실적을 보여줬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네, 좀 더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네. 이 대성창투는 어쨌든 창투 업체들이 이제 갈 때는 뭐 소위 바이오주들이 많이 갈 때 가는 경향도 있고 지금은 투자했던 회사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게 되면은 상한가도 가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트렌드 쪽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큰 기업들은 규제, 그다음에 작은 기업들은 육성이라는 키워드로 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 종목은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은 뭐 대선 테마의 정책주로서 또 손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좀 움직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테마로도 또 엮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번에 승리호도 흥행을 했지만 스위트홈도 참 핫했습니다. K 컨텐츠 산업이 계속해서 올해도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K 컨텐츠?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여러분들 영화는 한 편이잖아요. 네. 이 드라마는 줄줄이 연속극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꼭 재밌을 만하면 이제 끊어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연속극의 형태가 되고 특히 드라마의 경우에 중독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를 통한 이 한국 K 드라마의 세계적인 어떤 시장 확대는 올해는 더욱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 그 문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늘 입던 대로 입게 되죠. 새로운 패션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스타일로 입기가 또 사실은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이 문화적인 거라는 게 한번 전환이 되면 계속해서 그게 익숙해지면서 반복 소비와 또 그 소비 경향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K 드라마는 이 계속되는 어떤 언택트 시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문화 상품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왜 우리 문화 상품은 해외에서 안 팔리는데 소위 코리안 스타일은 잘 팔리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 드라마나 이제 이 소위 우리의 K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이제 우리가
그 외침도 많이 받고 정말 모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게 누적이 되면서 한국 드라마나 K 콘텐츠가 추구하는 그 목표나 가치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소위 인류애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민주라든지 이런 어떤 고귀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그 인종을 불문하고 또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 가치,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장 많이 담아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콘텐츠가 K 드라마나 또 K 팝이다 이렇게 봐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흐름은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도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K문화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또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소비 경향이 익숙해지면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마지막에 자리한 한국 가구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구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10조 원을 매출 돌파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고의를 드리기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자, 오늘은 스탑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나쁜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너무 오늘 많이 올라갔고 고점권에 이게 지금 매물이 있는 자리에서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일봉이거든요. 이게 잘못 또 쫓아가면 또 내일 또 물려놓고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갭으로 떠서 출발하더라도 다시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쫓아가는 데는 좀 부담이 된다. 이런 관점 스탑 의견을 드리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종목을 잘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월봉 차트예요. 2012년, 13년대 이 자리가 한샘이 50배 가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수직 증축하고 또 재개발 사업이 이제 본격화될 때 이 종목 한국 가구가 여기 1,000원에 있던 게 8,000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번 파동에 지금 보면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실적도 나쁘진 않긴 않습니다만은 조금 이제부터는 좀 부담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기술적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조금 빨리 올라온 것이 약간의 흠이라면 흠이지 않나 생각해서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보입니다. 메모 한번 해주시고 7,500원 정도까지는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상 더 욕심 부리시면은 나중에 이게 올라올 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종목이 빠질 때도 또 괴롭히게 되고 이 종목이 원래 성격이 그 거래가 많이 되는 성격의 종목이 아니라서 거래가 아주 많을 때 잘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거래가 바짝 말라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니까 수익 났을 때 잘 나오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고점이기 때문에 내일장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급하게 오른 종목은 좀 급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셨을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네, 오늘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고 5개, 스탑 5개인데요. 어떤 종목이 이 5가지 중에 베스트일까요? 네, 오늘 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베스트 종목은 NC소프트 말씀드리고요. 오늘 종가 매수 하시면 목표치 120만 원, 네, 손절가는 대략 90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NC소프트의 이번 강세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중국의 소위 한국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포함해서 소위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좀 고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뚫어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이 아니어도 우리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BTS는 이제 미국 시장을 개척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드라마들도 지금 보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죠. 게임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가면서 결국 우리의 그 K 한류와 연관돼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이 아니어도 또 수출할 곳은 계속 발굴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NC소프트 앞으로도 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의 백신 접종 속도나 생산 속도로 봐서는 전 세계가 모두 백신에 의해서
소위 집단 면역이 되고 극복하는데 7년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언택트 시대는 상당 기간 동안 또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NC소프트는 게임이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라서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목표가 12만 원이라고 설정해 주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중국 외에도 신작의 무대 여전히 넓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무료 방송 가능할까요? 네, 5시 무료 방송 열리고요.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지수가 빠졌습니다만은 뭐 최근 들어서 소위 현대차를 포함해 애플카로 인해 약간의 버블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우리나라에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동차가 안 가면 뭐 화학이나 조선 또 뭐 금융, 내수 이런 종목이 가면 되는 거고요. 경기는 계속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늘 롯데 제과가 무려 12% 급등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이것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쪽에도 경기의 온기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수 가치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 5시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5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